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앞전에 업로드한 맨발 걷기 효능 3탄 동영상 내용 중에 마른 땅, 젖은 땅, 마사토길, 향토길, 잔디 위에 걸으셔도 접지 효과가 비슷하다고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분 구독자님께서 궁금점에 대해서 댓글로 주셨더라고요. 먼저 제가 초보 유튜브로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목적은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효능을 느끼다 보니 이웃 주민 한 명이라도 맨발 걷기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맨발로 걷다 보면 발바닥이 아프지 않냐, 향토길은 좋다는데 마른 땅에 효과는 있냐, 잔디 위를 걸어도 효과가 있냐 라고 종종 물어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 이론을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맨발 걷기 효능 중 접지, 어싱 효과 이론은 전기전자 전공 및 전문 과학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전기전자 전공은 아니지만 정전기 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를 아무것도 몰라도 간단하게 접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지 평가 모습도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이미 체험하시는 분 또는 체험을 망설이는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전기전자 전문가님께서도 시청할 수 있잖아요. 맨발 걷기에 꼭 필요한 부분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다 보면 전기전자 이론이 조금은 틀리고 어설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업로드한 동영상 맨발 걷기 효능 3탄 땅의 유형별 접지 평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접지 평가 방법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많이 하거든요. 전이차 검사와 도통검사. 도통검사는 저항값 체크하는 겁니다. 저항값. 단위는 옴입니다. 옴. 제가 한 거는 도통검사, 저항값을 체크한 겁니다. 이거를 측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이 땅 제가 측정했으니까 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 한쪽을 땅에 대었거든요. 땅에 이렇게 대이고 발 한쪽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접니다. 멀티메타로 플러스를 땅에 꽂고 마이너스 핀을 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멀티미터 플러스 단자를 땅에 핀을 꼽았습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으면은 요 측정에 A 지점과 요거 잡았으니까 B 지점에 저항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전기 흐름이 이 땅에 있는 전기가 요 다리에 대이니까 이렇게 다리를 전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팔을 통해서 계측기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의 저항값을 측정한 겁니다. 저항값 옴. 저항값이 높으면은
저항값이 높으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저항값이 낮으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3탄에서는 점검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요 측정 방법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는 댓글이 있어서 이걸 다시 추가 평가한 내용은 어떻게 측정했냐 하면은, 땅이 있고요. 저 그림은 똑같습니다. 저 있고요. 이건 필요 없겠네요. 네,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사람은 측정하는 거는 저 혼자니까 똑같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이걸 빼고 땅에서 땅끼리, 땅 내에서 땅끼리 저항값을 측정한 겁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플러스 핀을 요 계측기요. 계측기 멀티미터. 플러스를 땅에 꽂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 플러스 핀과 마이너스 핀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값이 좀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요 거리를 20cm로 했습니다. 20cm로 일정하게 하였습니다. 일정하게 해서 A지점과 요게 A지점과 B지점의 저항값을 측정했습니다. 요 측정 내용은 먼저 측정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제 소견을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테스트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측정에는 요 꽃밭이거든요. 이렇게 꽃밭에 약간 습한 땅입니다. 요게 접지장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먼저 플러스 핀을 꼽습니다. 꼽고 20cm 똑같은 방법으로 20cm 떨어진 지점에 마이너스 핀을 꽂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90 정도 킬로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0 킬로옴. 이번에는 좀 꽃밭인데 도로에 근접한 땅, 조금 습하지 않고 조금 더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핀을 꽂고 20cm 정도의 마이너스 핀을 꽂겠습니다. 마이너스 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 마른 땅도 아까 약간 습한 땅하고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90kΩ으로 하겠습니다. 90kΩ. 이번에 측정할 곳은 잔디입니다. 잔디 위에도 표면 접지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핀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20cm 거리에 마이너스 핀을 꽂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 280kΩ 나옵니다. 280kΩ. 한 번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꽂고 20cm 간격을 띄우고 마이너스 핀을 꽂고 데이터 보겠습니다. 200kΩ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0kΩ으로 하겠습니다. 200kΩ. 이번에는 요 냇가 있죠. 냇가 뚝입니다. 뚝에 계속 햇빛이
100% 노출된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마른 땅이라 핀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핀을 꽂고, 들어가네요. 20cm 간격거리에 마이너스 핀을 꽂고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수치가 약간씩 이렇게 저항은 시간 지나면 약간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 70kΩ으로 하겠습니다. 70kΩ. 이번에도 뚝방 옆에 보면은 가위 쪽에 이렇게 잔디가 있거든요. 잔디 위에 한번 접지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플러스 핀을 꽂고 20cm 거리에 마이너스 핀을 꽂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마른 땅하고 데이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70kΩ으로 하겠습니다. 70kΩ. 정발산 항토길, 촉촉한 땅이죠. 여기에 촉촉한 항토길 땅은 접지저항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핀을 이렇게 땅에 꽂고요.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뼘 정도 위치에 마이너스 핀을 꽂겠습니다. 여기에 한 뼘 정도, 한 뼘. 수치를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63kΩ 정도 나옵니다. 63kΩ. 이상으로 황토 촉촉한 땅 접지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사람 몸에는 물이 70% 있어서 전기가 통하잖아요. 땅도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유형별 저항 체크를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밤이 늦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3km 정도 떨어진데 파주시 공눈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눈천에 가서 PT병으로 좀 물 좀 담아 오려고 합니다. 물 떠온 다음에 제 방에 가서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방금 파주 공눈천에서 강물을 생수병에 담아 왔습니다. 오늘 평가 메커니즘은 땅과 물은 전기가 통한다입니다. 제가 프린터한 종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 평가할 재료입니다. 강물, 수돗물, 생수, 물 종류 3가지고 음료수 3가지입니다. 잠깐 치우겠습니다. 프린터한 종이가 한번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 물은 전기가 통한다입니다. 땅의 성분에 보면은 45%가 무기물, 25% 수분, 25% 공기, 나머지 한 5%가 유기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기물을 보면은 규소, 철,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등 많은 무기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불순물로 인해요 땅에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물속에도 있습니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많습니다. 물도 이 불순물을 통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 내용은 앞전에 땅에 대해서
땅 유형별 접지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물이 있기 때문에 물도 접지 평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액체, 물에 대해서 접지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종류 3가지, 음료수 종류 3가지를 이 종이컵에 담아서 이 계측기에 플러스 단자를 물에 담고 마이너스 단자를 물에 담아서 요걸 떨어지면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액체에 대해 저항값이 나올 거잖아요. 저항값이 요 수치로 나타납니다. 저항값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물부터 해보겠습니다. 방금 떠온 강물입니다. 공릉천 물입니다. 계측기 전원을 먼저 켜겠습니다. 나중에 수치를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계측기 전원을 켜고 저항값으로 나오게 계측기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이 컵에 클립보드로 고정시키겠습니다. 클립보드로 고정시키고 마이너스 단자도 클립보드로 고정시키겠습니다. 물을 부을 때 가득 부어야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보일 수 있도록 가득 부어야 됩니다. 이 수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공릉천에서 떠온 물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이실런지는 보이겠죠? 강물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서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킬로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킬로옴 지금 24킬로옴 정도 나오는데 값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킬로옴 나오면은 21 나오나 19 나오나 별 차이는 없는 겁니다. 킬로옴이 나오느냐 메가옴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강물은 20킬로옴으로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20킬로옴 20킬로옴 저항값이 20킬로옴입니다. 예. 버리시고 예. 강물은 20킬로옴 요거 흘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예, 하고 다음에는 똑같이 연결하겠습니다. 똑같이 연결하고 다음에는 예, 수돗물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제가 여기 수돗물 싱크대에서 컵으로 받아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 수돗물 보겠습니다. 요 글자가 보이는데 잠깐 요것도 똑같이 조건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평가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킬로옴 나옵니다. 킬로옴 현재 26킬로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2킬로옴으로 하겠습니다. 22킬로옴 20킬로옴이나 22킬로옴이나 비슷한 겁니다. 22킬로옴 옴은 단입니다. 저항값 단입니다. 예. 이것도 물도 버리겠습니다. 물을 버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수입니다. 생수 제가 마시는 생수입니다. 생수를 보겠습니다. 생수는 얼마 나오는지. 생수 보이려는지 잠깐요. 생수는 강물이나 수돗물이나 생수나 값이 다 킬로옴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수는 약간 강물하고 수돗물보다 아주 약하네요. 아주 약간 지금 저항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26kΩ으로 하겠습니다. 26kΩ. 제가 지금 너무 늦은 밤에 맨발 걷기에 체험자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음료수 하겠습니다. 생수 물 종류는 3가지 다 했잖아요. 음료수 뭐부터 할까요? 요번에는 그러면 포카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포카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카리는 보겠습니다. 여기 자꾸 가리네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포카리 성분에는 구연산하고 그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항값이 물에 비해서 조금 대체적으로 낮게 나오네요. 전기가 더 잘 통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항값이 낮을수록 전기는 잘 통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거는 소수점 빼고 7kΩ로 하겠습니다. 7kΩ. 포카리는 7kΩ. 7kΩ 하겠습니다. 음료수 버리려고 하니까 좀 아깝습니다. 네. 다음에는 환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타. 제가 아까 잠시만요. 이 포카리에는 성분이 그냥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구연산삼 나트륨, 덱스트린, 정제소금, 구연산, 과당, 설탕 좀 들어있습니다. 환타는 이산화탄소, 당시럽, 정제수, 폴리덱스 스토스, 구연산. 음료수는 좀 성분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타입니다. 환타. 이게 저번도 앞전에도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은 타임 오버로 배터리 보호 해로로 인해요 이 전원이 꺼집니다. 다시 켜주면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포카리가 7kΩ 나왔거든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7.8kΩ 나오는데 소수점 빼고 8kΩ로 하겠습니다. 8kΩ.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라 해보겠습니다. 요 선이 많이 신경 쓰이네요. 좀 이렇게 됐습니다. 콜라 해보겠습니다. 콜라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콜라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핀에 대일 때까지 가득 부어야 됩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네요. 음료수 3개 중에서 조금 미세하지만은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지금 콜라인 것 같습니다. 4.1kΩ 나오고 좀 더 지나면은 안 떨어지네요. 3.9까지 떨어졌네요. 3.7, 3.8 D 소수자리 빼고 반올림 해서 4kΩ로 하겠습니다. 4kΩ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평가하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거든요. 지금 우리 바닷가에 보면은 바닷물이 접조가가 높다고 하잖아요. 바닷물에는 소금물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궁금하면은 해결해야 됩니다. 찬스 아재는 궁금하면은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은 물은 다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요 생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수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생수 아까 비슷하겠죠? 생수 아까 얼마 나왔어요? 생수가 한번 26kg 나왔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잠깐 물이 안 되겠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까 생수는 26kg 나왔는데 지금은 한 37kg 나오잖아요. 그래서 킬옴 나오느냐 메가옴 나오느냐 그게 차이 큰 거지, 앞에 수치가 26이 되든 뭐 19가 되든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좀 떨어지잖아요. 예, 좀 시간 지나니까 떨어지잖아요. 34kg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34kg 정도 나왔잖아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34kg 나왔습니다. 34 나왔잖아요. 34 나왔으니까 요 부분을 제가 소금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바닷물처럼 어떻게 변하는지 소금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소금이 여기 있었네요. 제가 소금 찾는다고 소금을 섞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요 보이시죠? 36kg입니다. 소금을 섞어 보겠습니다. 소금을 보이시죠? 아직 녹지도 않았는데 8, 7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4까지 떨어졌습니다. 4kg까지. 이 소금에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접지 저항값이 얕아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합니다. 이해 가시죠? 저도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1kg까지 나왔습니다. 1kg.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음료수에다가 소금을 더 섞으면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1kg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버리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소견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금 보이시잖아요. 아직까지 소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항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용 후 개측기는 이렇게 깔끔히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은 끄시고 강물은 20kΩ 저항값입니다. 수돗물은 22kΩ, 생수는 26kΩ. 제가 봤을 때는 20이나 22나 26이나 kΩ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료수도 7kΩ, 판타 8kΩ, 콜라는 4kΩ. 음료수 중에서 콜라가 저항값이 좀 얕은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물하고 음료수는 좀 차이가 조금 나죠. 그렇지만은 이 물 세 가지도 전기가 통하고 음료수 세 가지도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대로 영상 마지막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밭에서 약간 습한 땅이었죠. 습한 땅은
90kΩ 나왔습니다. 90kΩ. 그 다음에 꽃밭인데 조금 습한 땅보다는 약간 마른 땅. 마른 땅도 90kΩ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저게 잔디인데 요게 잔디를 두 번 측정했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두 번 측정했어요. 280kΩ 나왔고 한 번은 200kΩ 나왔습니다. 200kΩ. 다음에 뚝방, 공릉천 위에 뚝방 있죠. 뚝방에 마른 땅. 이거 많이 마른 땅이에요. 햇빛이 100% 이렇게 노출됐기 때문에 마른 땅은 얼마 나왔냐면은 70kΩ 나왔습니다. 70kΩ. 그 다음에 뚝방 옆에 보면은 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잔디가 좀 있었어요. 잔디. 여기도 앞전에도 잔디 측정했죠. 여기도 잔디 측정했고 여기도 잔디 측정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70k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항토길은 항토길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 나겠지만은 요 항토길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땅이 엄청 촉촉했습니다. 촉촉한 땅이었습니다. 촉촉한 항토길. 요쪽에는 63kΩ 나왔습니다. 63kΩ.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잔디는 얼마 나왔냐면 280kΩ 나왔고 이쪽에 잔디는 70kΩ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차이는 제가 측정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이쪽에 잔디는 사람이 많이 밟지를 않아서 공원 잔디이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길었습니다. 이불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했거든요. 여기는 잔디가 길었습니다. 잔디 기름. 요 밑에 뚝방의 잔디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밟다 보니까 잔디도 약간 이렇게 납작해지고 땅과 이렇게 많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잔디 짧음. 그래서 잔디가 기른 데는 조금 281로 kΩ이 높았고 잔디가 짧은 데는 그냥 마른 땅이나 습한 땅처럼 비슷한 70kΩ이 나왔습니다. 잔디도 이제 풀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전기가 덜 통하겠죠. 잔디는 이렇게 길을수록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른 잔디 빼고는 보통 얼마 나왔어요? 최고 작은 게 63kΩ에서 최고 많이 나온 게 90kΩ 나왔네요. 90kΩ 나왔네요. 수학적인 수치로는 좀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3kΩ에서 90kΩ까지 우리가 측정값이 나왔잖아요. 이 측정값이 제가 저항값이 비슷하다 하고 제가 소견을 냈잖아요. 이제 왜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했냐 하면은 수학적인 수치로는 63하고 90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에서 접지 저항에서 봤을 때는 이 저항값이 이제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소견을 낸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소견을 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kΩ이면은 이거를 키로를 한번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63 옴을 뒤로 붙이고 키로기 때문에 공이 3개가 붙습니다. 하나, 둘, 3개가 붙습니다. 이것도 90 옴이니까 키로니까 공이 하나, 둘, 3개가 붙습니다. 결국은 63kΩ이면은
6만 3천 옴이고 요거는 9만 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승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6만이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6 곱하기 10에 1 2 3 4 하니까 10의 4승입니다. 이 부분은 10의 4승, 여기는 9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4승. 앞에 이 수치가 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6이 나오든지 9가 나오든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별 이렇게 크게 온값에 차이는 나지만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는 앞에 빼고 10의 4승 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의 4승 옴. 그럼 아까 잔디 있잖아요. 잔디는 아까 280옴 나왔잖아요. 280kΩ 나왔잖아요. 280k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80에 0 하나 둘 세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10의 5승이라는 얘기입니다. 10의 5승. 10의 4승하고 10의 5승하고는 약간의 승수가 1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10의 4승하고 10의 5승은. 그렇지만 63이나 90은 10의 4승 안에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비슷하다는 얘기가 왜 10의 4승이 왜 비슷하냐가 또 궁금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전기는 흘러요. 항상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물질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는 흐른다. 흐르는 걸 전기라고 하고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거를 뭐냐 하면은 우리 겨울철에 많이 느끼잖아요. 전기가 흐르지 않고 표면이든 어느 요 위에든 전기가 통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를 우리가 멈춰 있다 해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 멈춰 있는 전기, 움직이지 않는 전기, 멈춰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정전기에서는 제가 이제 정전기 업무를 좀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전기에서는 정전기도 전기잖아요. 정전기에서는 우리 저항값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그럼 도체는 보통 뭐가 있어요? 철, 뭐 구리, 금, 은, 알루미늄 이런 재료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고 영어로 표시할게요. 잘 통해요. 아주 잘 통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아주 잘 통해요. 그러면은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 건 뭐라고 해요? 여기 앞에 불을 붙여서 부도체라고 합니다.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도 하죠. 부도체라고 하기도 하고 절연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어느 물질이 있냐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뭐 PT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펜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플라스틱 또는 고무 같은 거. 이런 건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여기에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칠했잖아요. 시커멓게 빨갛게 칠했잖아요. 여기는 전기가 그냥 원으로만 그릴게요.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면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또 뭐가 있을 거잖아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 반도체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그걸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반도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규소, 게르마늄 등등의 재질이 반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 이 반도체 규소하고 게르마늄에 어떤 뭐 이제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빛이라든지 뭐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체인지 어떤 게 부도체인지 우리가 저항값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뭐냐, 저항값을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은 나라마다 아니면은 뭐 정전기 협회마다 차이점이 있지만은 보통 10의 4승 이하는 도체로 봐라. 그 다음에 부도체는 10의 11승 이상은 부도체로 봐라. 그러면 이 중간에는 반도체는 뭐겠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값이요. 10의 5승에서 10의 10승까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각 나라마다 아니면은 뭐 각 협회마다, 나라마다 협회도 많잖아요. 거기마다 기준이 약간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5승으로 하는 데도 있고 5승에서 6승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기에는 뭐 6승에서 뭐 11승 이상으로 하는 데 있고, 여기에는 뭐 10승으로 하는 데도 있고 12승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거 차이는 있습니다. 편차는, 기준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에 우리가 측정값이 4승 나왔잖아요. 10에 4승. 4승은 요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기준으로 하면은 설명이 빠를 것 같아요. 네. 잔디, 마른 땅, 뭐 황토 그 측정값이 10에 4승 나왔잖아요. 4승은 도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비슷하다 하고 저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마른 잔디 같은 경우는 10에 5승 나왔잖아요. 10에 5승은 약간의 차이지만은 이쪽에 포함 안 되고 약간 이쪽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게 잔디가 약간 기른 데는 10에 5승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쪽보다는 승수가 한계가 많으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평가 후 소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땅은 저항값 차이는 나지만 접지 효과가 비슷하니 좋은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걷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곳 아무 땅에서 맨발 걷기를 자주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이론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미숙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전자 전문가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